안녕하세요. 저는 김포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정혜치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연천문화원에서 DMZ 접경 인문학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 김포문화원에서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들은 김포, 파주, 연천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자산이 뭐가 있을까, 김포에는. 그래서 그 김포에 이제 장만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김포를 출발해서 파주, 연천을 선박을 이용해서 여행한 기록을 장만 장군이 낙서집에 남겨놓은 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포는 어떤 곳인가? 이 부분은 전체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물을 중심으로 해서 장만 장군이 출발했던 물을 중심으로 해서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는 포자가 포고포자죠. 그래서 하나의 그 지명을 포자를 쓴 이유는 김포는 포고도시였다는 거. 현재 행정구역상에 강 바깥쪽으로 포구가 현재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포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뚝을 막아갔기 때문에 안에 있는 포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포구는 현재 11개가 있고 1963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2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김포도 DMZ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포고의 기능을 하는 곳은 11곳 중에서 3곳 정도만 기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6.25 기록을 보면은 반도라는 지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반도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반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한반도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반도라는 지명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명을 검증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6.25 전사에 보면은 김포는 거의 반도라는 명칭을 많이 써 있고, 그 반도를 왜 썼을까 보니까 서해안 쪽에는 태안반도, 변산반도, 웅진반도 지형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내륙으로는 장단하고 김포가 유일하게 반도라는 기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도 마찬가지로 김포 반도라는 명칭을 썼다가 지금은 김포가 반도가 아니라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포는 경인 운하를 뚫리면서 김포는 육지로는 올 수가 없고 다리를 건너야 올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지형을 보면은 김포는 지금 이제 한쪽은 이제 1993년도 인천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선사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도끼 모양, 도끼자루의 모양이, 돌도끼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김포는 지금 이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김포는 강이 있지만은 강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철책으로 김포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옛날 기록에 보면은 서해안에서 김포로 조강을 통해 가지고 임진강으로 가는 길과 한양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전부 다 조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한강하구입니다. 조강을 통해서 임진강으로 오고 가고 한양을 오고 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다는 것, 거기에 보면은 조강목이라는 것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김포는 섬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김포의 강 이름은 고도강, 그 다음에 조강까지가 한강하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가 강화도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염하, 경인운하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는 섬이 됐고요. 근데 김포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섬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접경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조강이 그런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강은
파주든 김포든 보면은 삼기야라는 말, 그러니까 조광 이전에 제일 많이 썼던 말은 삼기야, 갈림길 기자인데요. 임진강과 한강을 조광을 통해서 밀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밀물과 썰물의 접점 지역이고요. 현재 사진은 이제 김포 애기봉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바로 앞쪽이 북한인데 DMZ 쪽에서 유일하게 김포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DMZ보다는 여기는 사실은 현재도 남북이 합의만 하면은 배가 오고 갈 수 있는 자유 항행 지역이라는 거, 그런 게 기록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조광 쪽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장만 장군이 기록에는 상풀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지명을 찾아보니까 김포 가금리입니다. 가금리에서 임진강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서울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올라가면 임진강인데 이쪽을 타고 4박 5일 동안 갔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한강은 다른 낙동강이나 영산과 금강처럼 서해안과 강을 뚝으로 막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 상황으로 밀물과 썰물이 가는데 조광 쪽에서 이제 조광 물참이라는 기수역이 있습니다. 기수역은 바다와 강물이 뒤섞이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심 센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서 뱃길을 시간표를 토종 이재함 선생이 만들어 놓은 것이 조광 물참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애기봉의 조감도입니다. 애기봉이 이제 9월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앞에 조광 건너 풍덕군 북한 쪽이죠.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장만 장군이 있었던 이제 조광포 일대는 1953년도에 똑같이 소개를 당했어요. 오른쪽 그림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1945년도에 집집마다 누가 살았는지 거기 학교에도 있었고, 근데 현재 여기를 가보면은 전부 논과 철책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치군패라는 민속예술이 있었고 굉장히 성행한 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량포구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에도 치구패라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임진강과 김포와 강화도 물줄기가 하나거든요. 여기에서는 비슷한 이런 민속예술에 있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전체 그림을 따왔는데요. 나비 모양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김포, 파주, 연천. 이거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고성까지 DMZ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 저는 김포, 파주, 연천과 연관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장만 장군이 호가 낙서입니다. 장단 적벽 선유일기. 장단과 적벽은 파주와 연천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연천과 파주 이외의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615년이에요. 4월 1일, 2일 날, 봄날이 되겠죠. 7분이 배를 타고 김포를 출발해서 연천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만 장군은 40년간을 전쟁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후금, 그 다음에 이괄해난 정묘호란까지 전쟁 속에서만 살았던 분이고요. 이괄해난 때에 한쪽 눈을 실명을 하고 이분의 초상화가 지금도 김포 가금리에 사는 후손들이 보존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경기박물관에 의뢰한 상태고요. 그러나 이 장만 장군을 일반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요. 장만 장군은 통진 출생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요. 근데 통진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가 통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만 장군도 마찬가지로 벼슬을 잠시 쉴 때, 아플 때는 통진에 오셔가지고 쉬고 다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만 장군이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최명길 선생이 장만장군의 사위입니다. 마침 김포에 장만장군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고향으로 삼고 있는 통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또 사위도 통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와 같이 그 유람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상촌 신음 선생, 조선의 4대 문장가라고 하죠. 상촌 신음 선생과 장만장군은 같은 해에 태어나셨고 교우를 했던 분입니다.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또 장만장군의 사위인 상촌 최명길 선생은 상촌 신음 선생의 제자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의 인문학적인 것은 여기 소개를 못하고 일단 장만장군이 임진강 뱃놀이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갔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낙서집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서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장만장군의 후손되는 장석규라는 분이 얼마 전에 구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그분이 구격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장만장군이 이제 1615년도에 몸이 좀 많이 좋아졌대요. 좋아져가지고 일단 사위도 이제 통진에 파직돼서 오게 돼가지고 일단 유람을 떠납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일기를 보고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써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김포 상포리는 현재 가금리, 일미도 파주에 있죠. 지금도 화장포, 낙하 파주죠. 정자포, 반구정, 덕진당, 임진강 나루머리, 화석정, 장포, 고량포까지 일단 올라갑니다. 지도를 보고 이제 구글을 들어가가지고 한번 쳐봤어요. 쳐봐가지고 김포 가금리에서 고량포구까지를 쳐봤더니 도로가 물길 도로는 안 나오잖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쪽은 전부 다 육로 쪽으로만 전부 나와 있지 물길 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을 들어가서 보니까는 북한 쪽으로 해서 고량포구를 연결을 시켜서 그냥 재밌어서 그냥 놔뒀어요. 그렇게 놔뒀고요. 노란 표시로 된 것이 이 파주와 임진강을 통해서 고량포구까지 가는 그 물길은 현재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빨간 걸로 표시된 것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포 조강과 파주 반구정, 그다음에 화석정, 그다음에 덕진산성, 임진강의 황토도배, 그다음에 적벽, 그다음에 연천의 유명한 주상절리까지가 그때도 그렇게 유람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만장군이 400년 전에 통진 상포리를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써놨어요. 임진강 상류에 석벽이 있어 경치로 세상에 알려져 구경하는 자는 반드시 초여름과 늦가을에 했다. 왜 초여름하고 늦가을에만 했는지 그때도 아마 굉장히 이쪽은 유명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4월 1일 날 석곳을 건너다. 이 석곳이라는 지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주 쪽에 석곳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명에. 석곳은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돌고지, 심악산도 돌고지라고도 하고 김포에도 돌고지가 있습니다. 김포에 그 장만장군이 있었던 그 곳에 보면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조강으로 돌아가는 이제 김포 쪽을 돌고지라고 끝에 돌고지라고 하고요. 석곳은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건너서 2호에서 잠을 자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고 한 7명이 최명길 사위하는 최명길과 7명이 같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처음에 이제 그 일미섬은 이제 파주 쪽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미섬을 지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시를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낙서집에 보면은 김포를 유람을 하면서 김포를 소재로 하는 시는 없어요. 근데 거의 연천, 파주에 있는 시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여기서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낙하, 이제 파주죠.
낙하 도구에 이르러서 어선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잠시 쉬면서 그 선조한테 이제 고기를 좀 사오고 반찬거리를 사와라. 이런 또 풍류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자포, 그 낙서집에 보면 이제 정자포가 나와 있어요. 저는 뭐 잘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계속 찾았다 보니까 이제 고지두에도 나와 있고 일미도 그다음에 낙하, 정자포까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덕진당으로 해서 임진 나루머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 장만 선생의 일기를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것이 저 시대는 핸드폰도 없는데 화석정 율곡 선생의 정자터라고 이렇게 이분은 이제 구격을 했는데 이제 화석정에 가면은 그 근방에 있었던 군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주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갓을 쓴 몇 사람이 우리를 뭐 향해서 오기도 하고 여기 보면 장단 군수 이상준이 아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또 다시 이제 조선물을 따라서 이제 밀물이 시작되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썰물 때는 또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장포를 거치고 이제 석벽을 바라보고 뭐 석양에 대한 풍경이라든지 뭐 그림자가 물속에 담겨 있다든지 뭐 배 밑에 출렁이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또 이렇게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400년 전에 당시에 그쪽 주변의 풍경을 잠깐 추정하라는 그런 자료로도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죠. 인가를 그때는 뭐 모텔도 없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배를 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인가에서 잠을 자고 또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 고량포에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석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석벽이 심히 웅장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언덕이 평평하고 배가 그 밑을 지나고 풍악을 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뭐 배를 먹어 낚시도 하고 흥취를 즐기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시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1615년 4월 5일 고량포에서 숙박을 하게 되죠. 4월 5일 날 날씨가 개임 일기까지 이렇게 다 써놨어요. 써놓고 이제 포천 군수가 이별을 하고 이제 찾아왔다가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유명한 분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장만 선생은 그때 당시에 뭐 국방부 장관 제가 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죠.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이 향리에 내려와서 잠깐 있어도 아마 이분들이 어디를 오고 가는지는 아마 다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송도의 군수 5대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절을 읊조려 사람을 시켜 전하라 뭐 이게 풍류문화죠. 풍류문화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점들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조광과 한강, 임진강이 남북의 협의를 통해서 물길부터 열어둔다고 하면은 아마 일반 시민들도 이런 새로운 문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다시 4월 5일 날 고량포에서 갔다가 숙박을 하고 다시 김포로 이제 밀물을 타고 내려오면서 상포리에 도착을 하게 되는 일기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만 장군은 김포 상포리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다시 김포 상포리로 돌아오는 4박 5일간의 장단 적벽 선유 일기를 남겨가지고 오늘날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자리까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상으로 고성까지 이렇게 연결된 걸 쭉 한번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김포, 파주, 연천을 400년 전에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했듯이 앞으로 이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DMZ를 통해서, 이 막혀 있는 걸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열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원 차원에서는 우리가 문화원과 문화원끼리 갖고 있는 이런 인문학 자산을 연결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 이 한반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막힌 것을 열어주는 하나의 조그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잠깐 김포와 물을 통한 400년 전에 장만 선생의 일기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걸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조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장만 장군이 썼던 이 선유일기를 통해서 그 지명을 통해서 연결하는 과정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발표하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열정적인 발표를 들었고요. 처음 우리 경북 북부 DMZ 적경적 인문학 포럼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3개 시군이 모여서 뭔가를 작업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공통적인 것이 4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제목 그대로 경기 북부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DMZ. 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바로 접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임진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저희 인문학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럼 김포 문화원 정현채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뒤에 보니까 DMZ 인문학 자산 지역 연결과 또 인문학 도서 공동 연구 발간, 또 보니까 인문학 투어 프로그램 공동 개발, 또 인문학 콘텐츠 개발 협업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DMZ 문화원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자, 또 북한 연계 공동 포럼을 추진하자.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혹시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 없으신지. 저는 이번 포럼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의제는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서해안에서부터 김포를 통하고 임진강, 한탄강까지 오고 가는 물고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물고기들은 그냥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왕래를 하고 있지 못할까? 그건 결국은 물고기가 전쟁을 통해서 막은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끼리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우리 문화원들이 연합을 하고 협업을 해서 인문학 자산을 가지고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남과 북으로만 우리는 접경 지역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중앙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별 생각 없이 자꾸 북쪽하고 우리 지역하고 연계성을 자꾸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남한 쪽에 있는 접경 지역의 이웃들끼리도 우리 선조들께서는 어떤 왕래를 했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서 먼저 찾아보고 우리가 물이 흐르는 유통을 하듯이 우리도 소통을 하고 선조들의 지혜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70년 동안 단절된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의 우리 사람들끼리 먼저 왕래를 하고 또 관심을 갖자.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삶 속에서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부터 왕래하고 연결을 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주안점을 뒀고요. 차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보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게 되게 감명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하다가 저도 역시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접경지역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약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서 이렇게 하시다가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공동문화 사업 이제 파주 문화원의 이제 서교성 사무국장님께서 공동문화 사업으로 제안하셨잖아요. 예, 특히 저도 또 되게 또 인상 깊었던 것이 그 고랑포에서 초평들을 거쳐 조광래까지 황포도대를 한번 돌려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초평도로 내려가고 그 조광래까지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주 그것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우리 그 미수 허목 선생께서 다 이게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무술 주행기를 통해서 그 정말 한양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렇게 연천까지 올라오는 징파도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언제쯤 저런 풍요를 한번 느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사무국장님 또 이렇게 추가로 좀 말씀을 더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사업 남북을 경계에 두고 있는 상계 시군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업들의 그 취지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보숙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전문 선생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문화원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이 인문학 포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가 그 미수 선생님의 그 무술주행기 그분의 어떤 백기를 따르는 여정들을 뒤쫓다 보니까 이게 그 파주와 김포와 연천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문화 콘텐츠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세 분의 발제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또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파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 있는 이야기들,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어떤 한계에 갇혀있던 그런 이야기들이 김포를 만나고 연천을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 폭들이 상당히 더 넓어지고 깊이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원들이 어떤 연계된 사업을 통해서 문화원의 역량들도 더 키워갈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뭐 크게 아까도 좋은 구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실현될 수 없는 어떤 공연부를 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문화원이 갖고 있는 문화원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기본 자료들을 모으고 찾고 기록하고 구술을 뭐 체록하고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모여서 더 나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꿈처럼 꼭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문화원들이 하는 게 문화원의 입장에서도 맞는 일이고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차분히 그런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우영 영광 소장님께서는 무척 저희 숙제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 소장님께서 그걸 짚어주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울려왔거든요. 사실 그걸 조금 더 좀 쉽게 좀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개인적인 이 자리에서 바람은 북한 쪽 수계에 있는 분들도 머지않은 과거에 미래에 이 자리에 좀 같이 이런 좋은 자리에 공동의 어떤 문제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지금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 틀은 엄밀히 말하면은 사람 사는 공간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그 흐름을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 경색된 이 공간을,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저희에게 내려진 엄중한 시대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0리가 넘는 임진강이 또 한강을 만나서 조강을 이루고 한강구를 이루지만, 결국은 DMZ와 NLL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담론 앞에 들어가게 되면 좀 수없는 우리의 그 한계가, 단계적 절벽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은 지혜를 맞대면 다 풀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시지탄이지만 이런 미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 시대에 적극적인, 저희가 시대적 몫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울림이 돼서 이제는 이 땅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이 돼서 디자인하고 통일의 주체 세력으로서, 당당한 인문학의 주체로서 이제는 우리가 깨달음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융합의 관점에서 그쪽에 접경, 북쪽에 있는 접경 지역의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연천에서 이런 포럼을 가진 것도 처음이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아마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국장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례화되고 정기적인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하시면 좀 더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인문학의 장점이잖아요. 사실은 뭐 총보다도 더 강한 것이 펜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런 포럼을 더 개최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이 선도적으로 이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입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면,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임진강을 따라서 지금 쭉 이야기가 다 풀리잖아요. 결국은 남이 아닌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이런 인문학 포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무국장님께서들도 많이 힘써 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이제 포럼이 지속적으로, 뭐 저희가 1회지만 2회는 또 뭐 또 다른 파주에서도 또 김포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관성 있게 좀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또 이런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만남을 갖는 거죠. 그래서 또 발표도 하고,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접점이 찾아지잖아요. 그렇죠? 접점이 찾아졌기 때문에 희망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접경 인문학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발표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